4점짜리는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안 그래도 되나? 4점짜리 쉬운 건? 그냥 넘어가도 되나? 일단은 그죠? 1번부터 8번까지 꺼리낄 게 없어야 돼. 그죠? 3점짜리들은 그냥 뭐 그죠? 9번이 이제 4점짜리니까 9번도 그냥 넘어갈까요? 9번하고 뭐 10번 이런 것들도 수직 9번입니다. 9번 공통 문항 9번 수직선 위의 2점 로그 5의 3과 로그 5의 12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그러면 뭐 내분점 공식 분모 m과 1-m 더하면 1이고요. 분자는 어떻게 되나? 분자는 m 곱하기 로그 5의 12 플러스 1-m의 로그 5의 얼마야? 3인가요? 얘가 1이라는 거지, 그치? 분모는 어차피 두 개 다음에 1이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 정리하면 되고요. m으로 일단 공통인수 묶어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m으로 정리하면 로그 5의 12 나누기 3이죠. 따라서 로그 5의 얼마가 돼? 로그 5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로그 1 곱하기 로그 5의 3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 이거? 로그 5의 얼마가 되나요? 로그 5분의 5에다가 빼기 3 나누기 3 할 거니까 3분의 5가 되나?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m 위로 올려버리면 m의 4제곱 m의 4제곱이래 4의 m제곱은 뭐랑 같아? 3분의 5 그죠?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10번인데요 10번 같이 읽어보면 t =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 t에서 속도가 각각 나와 있어 그죠? v1 첫 번째 거 v1 네, 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되어 있고 그 다음 v2t는 얼마인가? 2t 빼기 7인가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라는 건 P의 위치하고 Q의 위치의 차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얘 적분하고 얘 적분해서 어차피 둘 다 적분상수 C는 0일 테니까. 그지? 적분한 다음에 뺀 거의 절대값이 그죠? P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P의 위치하고 그다음 Q의 위치의 차이거든. 그지?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거고 결국엔 P의 위치 빼기 Q의 위치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그러면 얘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의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면 되지. 도함수의 부호. 그러면 얘의 도함수라는 건 P의 위치 미분하면 P의 속도, Q의 위치 미분하면 Q의 속도니까 결국엔 두 녀석을 뺀 녀석이거든. 속도 그래프가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빼서 정리하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8T에 플러스 12인가요? 그지? 그러면 2하고 6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2하고 어디에서? 6에서 0이 되고 P의 위치와 Q의 위치 즉 두 녀석의 거리니까 이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증가했다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텐데 실제로 2랑 6이니까 얘가 2대1 내분점 해보면 요점 좌표가 얼마야? 0인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원점을 출발하는 거니까 두 위치, 두 P점과 Q점의 상대 위치는 0일 거라고 그죠? 0일 때 얘가 0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6이 될 거니까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봤자 0 이상인 경우 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거리가 최대인 순간 아니 증가함수인 순간 어디인가요? 0과 A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그죠? A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A와 B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2부터 6까지는 감소할 거니까 B의 값은 6이 돼요. A, B를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때 A에서 B까지 Q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Q의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어디에서 0되는 2분의 7에서 0되는 속도 함수 그죠? 그러면 얘가 절대값 적분이니까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0부터 아니 2부터인가요?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 녀석의 넓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지? 길기가 2인 거니까 넓이 계산은 직각삼각형 넓이로서 생략해버리고요. 정답은 2번 되겠죠? 2분의 17 맞습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11번
11번. 11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요것도 이제 사실은 좀 전형적이죠. 절대값을 A의 6이 A의 8. 로부터 알 수 있는 건 A6하고 A8이 같을 수는 없어. 그죠? 공차 0이 아니니까. 따라서 A의 6은 뭐랑 같아? 마이너스 A의 8과 같은데 A의 8의 값이 양수인 거니까 A의 6의 값은 실제로 음수여야 하겠죠. 이로부터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공차는 양수, 첫째 항은 음수라는 거, 그죠? 첫째 항은 음수일 거고 공차기는 양수일 거다. 그리고 A6하고 A8의 합이 0인 거니까 A6과 A8이 0인 거니까 합이 등차 중항 일곱 번째 항이 0이다. 그지? 그러면 A의 7, 일곱 번째 항은 A의 1 더하기 6D 얘가 0일 것이다 해서 A1과 D에 관한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나? 두 번째 조건에 따르면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K, K 더하기 1 분의 1 그 녀석이 96분의 5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갈 때 AK, AK 더하기 1분의 1 이것도 뭐죠? 시그마 계산 쓱쓱 소거형 형태 소거형 그러면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버리면 공차 D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쓰고 갈까요? 살짝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갈 때 AK분의 1 마이너스 AK 더하기 1분의 1 앞에 이제 D분의 1 튀어나올 거고 이렇게 그지? 그러면 1부터 5까지 차례대로 쭉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뭐랑 뭐만 나와요? 알려줄래요? 뭐랑 뭐만 남아? A1분의 1하고 A 6분의 1 이렇게 남겠죠. 그지? 그러면 뭐 A1은 몽땅 다 이제 D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마이너스 6D 집어넣어서 이제 D에 관한 관계식 만들 수 있겠죠. D에 관한 관계식.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돼요? D분의 1 마이너스 6D분의 1 마이너스 얘는 A1 더하기 5D A1 더하기 5D A1 더하기 5D 물론 이제 A의 7이 0이니까 마이너스 D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D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죠?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 이거? 마이너스 6D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5인가 5? 맞나? 그죠? 뭐 이상한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플러스 소거 되고 남는 게 이제 96분의 5일 거니까 뒤에 값이 얼마나 나오나요? 뒤에 값이 얼마 나오죠? 16이니까 4가 나오나? 4? D가 4 그러면 A1 값도 결정되고 D의 값도 결정되는 거니까요 뭐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AK 등차수의 총합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 생략할게요. 계산 생략. 그 다음 12번 가벼운 마음으로 12번 출발 fx는 9분의 1에 x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 fx가 그 다음 gx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 fx라고 되어 있나요? x가 t보다 작을 때 t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x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뭘 따라가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지? 따라서 3차 함수 그래프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0, 6, 9 그죠? 3차 함수 fx 그 다음 t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가는데 t의 범위는 나와 있나? 0부터 6까지 t는 0부터 6까지 그럼 0과 6 사이에서 그쵸? t의 값이 어디에나 존재할 텐데 t의 값이 그지? 대놓고 너무 답 근처로 붙나? 어쨌든 얘는 이제 뭐냐면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t의 값이 뭐 이런 따위 정도 있다면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쭉 따라가다가 그죠? t, ft를 지나는 이후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형태를 띌 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gx 파란색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인 거니까 당연히 넓이가 최대인 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뭐일 때입니까? 곡선보다 직선이 위쪽에 있을 때 즉
t의 값이 t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인 순간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이제 곡선 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쭉 따라가다가 접하는 순간부터는 직선을 따라가게 되면 곡선보다 위쪽에 직선이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될 수 있다? 최대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이 순간이 최대인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점점 t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t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지? f 프라임 뭐라고? f 프라임 t의 값이 빼기 1이 되는 t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불러줄래요? 0과 6 사이에 있는 t 계산했을 테니까 얼마 나오나? 미분해서 그죠?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t의 값 계산해 보면 바로 3이 나와요. 그죠? 3이 나오니까 3, 집어넣으면 점 나올 거고 직선 나올 거고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fx 그대로 적분해주고 그죠? 0부터 3까지 맞습니까? 9분의 1에 x에 x 빼기 3 x 빼기 6이죠. x 빼기 9 더하기 그 다음 3부터 어디까지? 3, 집어넣으면 얼마야? 9에다가 6 나오나요? 얼마 나오죠? 그죠? 6 나오나? 3 집어넣으면 30값 3 집어넣으면 3 빼기 3 그럼 약분돼서 마이너스 1만 남고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남죠? 3,6을 지나요 3,6을 지나는 직선 y좌표가 6이니까 그러면 얘도 길이 마이너스 1이니까 6이겠죠? 그럼 6, 6이 36 그래서 3부터 따로 접근할 필요 없고 그죠? 따로 접근할 필요 없고 어쨌든 나머지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일 테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36 나누기 2 그치? 계산하면 답이겠죠? 계산하면 답이 실제로 4분의 129 나오나요? 맞습니까?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계산 마무리 안 할게요 그죠? 13번입니다 13번도 괜찮아 다들? 안 까먹고 잘 풀었어요? 13번 좋습니다. AB는 3이고 BC는 루트 13 AD 곱하기 CD가 9 BAC가 3분의 파이 전반적으로 계산들이 조금 귀찮긴 했었던 것 같아 쌤 생각에 그죠?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이렇게 돼 있나 그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요 끼인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라 그랬고 그치? 그 다음에 D점이 있어서 A, D, C가 이렇게 있어요. A, D, C가 이렇게 있어. 그죠? 이때 뭐 해볼까? A, D 선분길이 그냥 A라고 놓을까요? A, C 선분길이 B라고 놓고 그럼 첫 번째 알려진 관계식 A 곱하기 B는 2 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알려져 있나?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얼마니까? 루트 13 끼인 각 3분의 파이 그럼 일단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코사인 법칙. 맞습니까? 코사인 법칙. 좋아. 코사인 법칙 써. 루트 13의 제곱 13은 요거 x라고 가정하면 3의 제곱 더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2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써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빼기 4 이걸 제로가 되나요? 따라서 x값은 4가 나오겠네요. 맞나? 얘가 4. 그 다음 AB의 곱이 9인데 또 알려진 게 뭐가 알려져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 S1과 S2에 대해서 S2는 6분의 5 S1이 나오죠. 그지? 그러면 S2가 오른쪽에 있는 요게 S2고 얘가 S1인데 S1 계산할 수 있으니까 S1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의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죠? 계산하면 3 루트 3인가? 맞아? 그러면 S2의 값이 정해져요. S2는 6분의 5 곱하라 했더니 6분의 5 그러면 2분의 5 루트 3인가요? 그치? 그러면 요거를 구할 수 있겠다. 끼인값 세타라고 하면 각 D를 세타라고 가정하면 구할 수 있죠. 그지? 삼각형의 넓이식 써보면 넓이식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세타 이 녀석이 2분의 5 루트 3 그지? AB는 9니까 9였으니까 사인 세타 값은 9분의 5 루트 3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사실 너무 자연스럽고
그 다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나? 사인 세타분의 외접원의 반지름 알 거라고 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나와 있고 매접하는 원의 끼인각을 알고 있으니까 무슨 법칙 쓰면 돼?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사인 법칙. 오케이. 사인 세타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 아까 구해놨던 거 4. 여기 얼마니까? 2R이니까. 그죠? 라지 R 구할 수 있고 사인 세타는 알려져 있고 답을 낼 수 있겠다. 지나갈게요. 계산은 그냥 하고요.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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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연수 A, B가 있고요. fx는 이제 이런 것도 잘 되죠. 그지?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해봐서 봅시다. fx는 정의되어 있기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시간이 100분인데 그리고 이제 이번 수능이 이제 여러분들 이미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쉬웠잖아요. 쉽다고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막 역대 막 어려운 난이도의 수능 시험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그리 어렵진 않았어. 특히 킬러들이 그리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약간 빡빡한 시험. 왜냐면 각각의 계산들이 좀 많아가지고 문제마다 계산이 많아가지고 그러긴 했었는데 여튼 따로 이제 수능 문제에 관한 코멘트는 안 하고 그냥 풀이만 쭉 할게요. 그죠? 일단은 뭐라고 했나?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그래프랑 y는 t가 만나는 교점 개수. 그러니까 y는 fx하고 y는 t가 만나는 교점수를 gt라고 했고 교점수를 관찰하려면 당연히 fx의 그래프를 그려 봐야 되겠고요. 그죠? fx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거 먼저 미분해보면 좋겠죠? 미분. 네. 얘는 뭐 2차 함수니까 a랑 b 모두 자연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고 그죠? 얘는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고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보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6이니까 그죠? 도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0이 되는 101과 1 2까지니까 조금 더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죠. 100일 있고 1이 있고 2일 때 함수가 얼마인가 2 집어넣으면 여튼 출발 fx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 2까지 근데 마찬가지 우리 알다시피 몇 대 몇이야? 2대 1일 거니까 2인 순간에 y좌표랑 마이너스 1인 순간에 y좌표 일치하겠죠? 그지? 그러면 빼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얼마인가요? 5인가요? 얘가 5야 5 얘가 y는 5 그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2가 될 거고 2 됐죠? 그지? 이거 안 헷갈렸나? 그죠? 안 헷갈렸죠? 좋아요? 그러면 fx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2차 함수 a의 x-2에다가 x 빼기 b는 2 집어넣으면 9니까 y는 9라는 직선이 존재하는 거죠. y는 9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2,9를 지나는 빵꾸 그래프로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일 거라고. 그죠? 물론 b의 값이 2보다 작은 경우 관찰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니까 b는 아마도 2보다 크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정확한 건 2보다 작을 때 또 해봐야 돼 원래는. 네, 여튼 일단 첫 번째 b가 이보다 클 때 먼저 한다고. 그래? 얘가 b가 있을 거고. 관찰, 뭘 관찰?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k에서의 교점 개수하고 리미트 k를 기준으로 좌극한. 그러니까 k보다 작을 때의 교점 개수하고 리미트 t의 값이 k보다 클 때의 교점 개수. 토탈 했더니 9개래 9개. 9개. 이런 경우는 돼, 안 돼? 안 되죠. K가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그죠?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어디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K의 개수가 오직 몇 개여야 돼? 실수 K가 오직 하나여야 돼. 오직 한 개. 그지? 물론 요 녀석의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5보다 커버리면 3개인 순간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개 존재하죠. K일 때, K보다 클 때, K보다 작을 때.
이 극소하고 극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K들에 대해서 항상 뭐가 성립해버려. 이 주어진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어야 돼. 세 점에서 연속적으로 만나는 구간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면 되나? 이 극소값보다 이 이차함수의 극소값이 더 작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야만 연속적으로 333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관찰하기를 뭐 관찰해봐야 돼? 이 3차함수의 극소값이 2차함수의 극소값과 일치하는 경우를 먼저 관찰해봐야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얘보다 이제 더 내려올 때도 물론 관찰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죠? 사실상 얘가 답이겠죠? 해보면, 그죠? K에서의 교점 개수는 몇 개가 되고, 이 순간, 그러니까 극소, 3차함수의 극소와 2차함수의 최소가 일치할 때 교점 개수가 몇 개? 3개인가요? 3개가 되고, K의 우극한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교점 개수니까 5개인가요? 맞아? 아래로 내려오면 몇 개야? 1개로서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죠. 그런 실수 K 값이 오직 이때밖에 없지, 그지? 극소일 때. 이때 그러면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해보죠. 1에서 함수값은 얼마야? 1. 1에서 함수값이 이 2차 함수의 어디? 축 2분의 2 더하기 B에서의 최소값, 함수값과 일치하면 되는 거니까 1에서 함수값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일치하면 되죠. 2분의 2 더하기 B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그럼 A에다가 2분의 요 식에다가 2분의 2 더하기 B를 집어넣을 거니까 2 마이너스 더하기 B 이렇게 되나요? B 마이너스 있죠. B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찬가지 2분의 2 더하기 B 집어넣을 거니까 2 마이너스 B가 되나야 되지? 플러스 9 이렇게 성립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넘겨. 마이너스 12 4 곱하면 48 이 녀석이 A에다가 B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과 일치하면 되겠죠?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약간 쌤이 이거 풀면서 좀 그랬던 게 당연히 보통 이렇게 먼저 이거만 생각하지 않나? 16 곱하기 3 그죠? 16 곱하기 3 제곱수가 되는 게 16 곱하기 3 또는 뭐 있어요? 1 곱하기 48도 있죠? 그지? 1 곱하기 48 얘도 이제 제곱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B-2가 될 수 있는 게 16 B-2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게 1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이제 16일 때 따져보면 B 빼기 2의 값이 얼마 최대인 거니까 4여야 하고 A의 값은 3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A 더하기 B 해봐야 6 더하기 3 9밖에 안 돼. 그럼 뭐가 되나요? 1 곱하기 48일 때죠. 그럼 B-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 A 값이 얼마일 때? 48일 때. 그러면 A 더하기 B 해보면 51 나오나요? 이렇게 해결해주시면 되고 14번까지도 뭐 할만했어, 그죠?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풀어왔던 형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5번입니다. 모르는 수열이야. 잘 몰라. 그지? 뭘 몰라? A, N 더하기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수열은 딱 2개밖에 없어. 등차와 등비 2개밖에 없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열은 모르는 수열. 모르는 수열을 다룰 때는 뭐 한다? 항상 이게 쌤이랑 수원 안 한 친구들이 좀 있어 걱정인데 나열 관찰 규칙 찾는 거죠. 언제나 나열 관찰 규칙을 찾아요. 첫째 항 자연수라 그랬거든. 자연수. 그럼 생각을 해볼까? 일단 요거 먼저. 첫째 항 A1이 자연수야. 그럼 H도 반드시 무슨 수? 자연수죠. 맞아요? 왜냐면 짝수면 2분의 1도 여전히 자연수일 거니까. 홀수면 2의 거듭제곱하면 당연히 자연수죠. 그러니까 모든 항들이 자연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다시 뭐라고?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자연수. 근데 A, N 더하기 1의 값이 정의되기를 2의 거듭제곱, 2의 A, N승이거나 A, N 뭐일 때? 홀수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1 A, N이에요. 근데 2로 나눌 때는 유리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왜? A, N 뭐일 때만 나누니까? 짝수일 때만 나누니까. 짝수일 때만 2로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자연수만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때 그러면 A의 6 더하기 A의 7의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야? 그럼 두 가지죠? 두 가지. A1이 A6이 얼마고 1이고 A7이 얼마일 때? 2일 때 하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A1이 2이고 A2, A7이 1인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괜찮지?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봐봐. 당연히 모든 수열이니까 나열 관찰을 해야 돼. 그럼 A6이 얼마일 때? A6이 1일 때 출발. 그럼 그에 따라서 A5로서 가능한 거 추론할 수 있죠? A5는 짝수였다면, 그죠? 2로 나누어서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2이거나, 그지? 그 다음 A5가 얼마일 때? 홀수였다면, A5가 홀수였다면 1승 하면 되는 거니까 안 되네, 그죠? 불가. 안 나와요. 그죠? A5는 2 하나밖에 안 나와. 그 다음 가정하기를 뭐 가정해봐? A4 가정. A4. A에서도 마찬가지 직전에 있는 녀석을 2가 거듭 제곱해서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얘가 1일 때 있을 거고요. 되십니까? 해봐야 돼. A4가 얼마일 때 있어? 4일 때도 있죠. 그죠? 4에서 나는 2 해서 2가 되는 경우. 그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 역시나 A3 관찰해볼까? A3 관찰. A3 나누기 2에서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하고 또 뭐 있어요? 2의 거듭적으로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지? 그 다음 이때 나올 수 있는 A3 관찰 나누기 2에서 되는 거니까 8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일 수도 있어? A2가 2일 수 있나? 2 안 되죠. 홀수일 때만 2의 거듭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A3가 2일 때 그러면 A2로서 가능한 거 볼까요? 뭐 있어요? 나누기 2에서 4. 그 다음에 A2가 얼마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겠네 이제. 홀수일 때는 이게 거듭제곱해서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 1승이면 2가 되잖아요. 가능성이. 그 다음 요때 볼까요? 한꺼번에 같이 A2는 얼마? 나누기에서 8이 되는 거 16. 괜찮으시죠? 그 다음 2의 거듭제곱으로서 2의 홀수제곱으로서 8이 되는 거 A2가 3도 있어요. 그죠?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지? 다 왔어. 그러면 A2로부터 A1 추론, 최종 추론 A1 뭐가 가능한가? 8 가능하고요. 맞아요? 8 가능? 8 가능. 그 다음에 요 안에서 2의 거듭제곱으로서 될 수 있는 거 안 되지. 2의 2제곱이니까 얘는 2의 2제곱이니까 짝수니까 적용할 수 없죠. 홀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니까. 반대 요거밖에 안 나와. H2가 1일 때는요. 마찬가지 A1은 뭐일 때? 2일 때 괜찮으신가? 확정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지? 그 다음 H2가 16일 때는 역시나 A1으로서 가능한 건 32 나누기 2 했을 때 16이 되는 수. 그죠? 밖에 없어. 2의 4승이니까. 그 다음 3일 때는요. A1이 뭐밖에 없어요? 6밖에 없어요. 6까지는 괜찮나? 그래서 A6이 1일 때 A1으로서 가능한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아. 근데 이때 말이지. 이때 봐봐. 이때 이게 팁인데 A6이 얼마일 때를 찾아봐야 돼? 2일 때를 찾아봐야죠. 근데 2일 때를 다시 처음부터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뭐 하면 돼? 얘가 뭐라고 가정해? A6이라고 가정을 하면 되죠. 그치? 그럼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A2들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A2들. 그러면 여기에서 몇 칸만 더 하면 돼? 한 칸만 더 하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지? 두 번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요게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핵심이었죠. 또 쓸 필요 없다. 일단 6이니까 A5, A4, A3, A2 그 다음 나오는 건 A1인데 해보면 마지막 A1 그러면 노란색 A2라고 가정을 했을 때 A1 가능한 거 16 그죠? 그 다음 뭐 있어? 3 있죠? 바로바로 써보면 그 다음 2가 되는 건 뭐 있어요? 1 있고요 짝수부터 합시다. 4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1이 있죠? 괜찮으시죠? 32가 되는 건 또 누구 있어요? 64 있고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5가 있나 보지? 괜찮아? 그 다음 A1이 6일 때는 뭐 있어요? 12가 있고요 요 하나밖에 없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 친 숫자들과 하얀색으로 네모친 숫자들의 총합을 결정하면 끝난다. 이해되시죠? 나열 관찰 규칙 찾는 거
15번 치고는 풀만 했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 주관식으로 가서요. 나머지는 다 그냥 건너뛰고요. 20번부터 보면 되겠죠? 20번? 괜찮아? 20번? 20번, 21번, 22번 세 문제만 같이 볼게요. 20번입니다. 20번.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예요. 2x. 뭐 3차 함수가 그죠? 최고차 한계수 음수니까 만약에 극대극소가 존재한다고 치면 이런 따위의 함수가 되어 있겠죠. 아마도. 그지? 극대극소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때 말이죠. 0,0에서의 접선이 y는 fx랑 만나는 점 중 0이 아닌 점을 a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디엔가 0,0이 있어서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일단은 대충 0,0이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봅시다. 바로 출발.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a라고 했거든. a점의 x좌표 얼마야? 빨리 말해. 암산 가능하죠. 근과 개수의 관계. 2차 함계수의 직선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2차 함계수가 a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a여야 근들의 총합이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야. 암산 가능해. 암산해야 돼. 그지? 그럼 a, 뭐라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에 더하기 a의 세제곱에 더하기 2a. 정리해서 쓰면 그냥 2a네요. 맞아요? 2a. 괜찮으시죠? 문제 읽어봅시다. A에서의 접선이 있어. 접선이 있겠죠? A에서 접선이 무슨 축과 만나? 어디인가 X축과 만나는 점이 B래. X축과 만나는 점이 B래. B. 물론 접선을 구한 다음에 접선의 X절편을 찾아봐야겠지. 괜찮으신가? 찾아봐야 될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는데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어디 위에 있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대. OB가 지름이고 A는 원 위에 있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그지? 즉 핵심은 OA 선분하고 AB 선분이 뭐이다? 수직이다 이거야. 근데 AB의 기울기는 뭐예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X =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기울기. 이해되시죠? 되십니까? 괜찮아? 괜찮으시죠? 근데 이 녀석이 0,0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뭐랄까? 문제에 맞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0,0이야, 그지? 그 다음에 A에서 접선이 있어, 이렇게. 얘가 B라는 거야, 그지? 안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OA하고 어떻게 만나? AB하고 서로 수직으로 만나.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OA 기울기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OA의 기울기를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0,0 였잖아? A, 2A. 따라서 OA의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가 얼마? 2라고 2, 그지? 괜찮으시죠? 그게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라고. A에서 미분계수 그걸 보면 되죠. F'A 결정해보면 마이너스 3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의 제곱인가요? 플러스 2 맞습니까? 맞아?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A의 제곱이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A가 확정되네요. A 값은 루트 2분의 5로서 확정될 거고. 그치? 봅시다. 이런 것도 할 때 말이죠. 봐봐. OA 선분 길이 구하고 AB 선분 길이 구할 수도 있는데 OA 선분이라는 게 봐봐. 기울기가 얼마였어? 2였잖아. 1대 2대 루트 5죠. 근데 이 길이가 A거든. 이 길이가 2A. 이런 거. 그래야 시간 단축하지. A고 얘 2A야. 그럼 얘는 얼마야? 루트 5A죠. 그치? 괜찮으시죠? 그 다음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얘가 1대 1,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1대 2거든?
그러면 2a고 요 길이가 그럼 4a일 테고 따라서 요 길이 AB 선분 길이는 2 루트 5a겠죠. 그지? AB 선분 길이는 2 루트 5a. 그 다음 5a 선분 길이는 루트 5a. 5a. 우리가 원하는 건 두 녀석의 곱 10 곱하기 a의 제곱인가요? 맞아? a 제곱은 2분의 5. 얼마의 답이? 25인가? 그죠? 뭐라고 결정할 수 있네요. 지나갈게요. 21번 봅시다. 21번 21번 21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6보다 작을 때인가? 그 다음 a 곱하기 로그에 4에 x 빼기 5 적는 선이 x 이퀄 5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로그 함수 밑 7보다 크니까 a 값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또 a, x는 6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죠? 그려볼 수 있어? fx를 그려보면 0과 어디? 0하고 6을 지나는 이렇게 0, 6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지? 마이너스 1의 상수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인가요? 그지? 그 다음 요 녀석을 1 집어넣으면 아니 6 집어넣으면 0이니까 6,0을 지나는 무슨 함수?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되어 있겠죠? 괜찮으신가? 어렵지 않지? 문제 볼게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t에 대해서 관찰할 구간이 닫힌 구간 t-1부터 t 더하기 1까지야. 이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gt의 최소값이 5가 되래요. 최소가 5가 되래. 다시 이 구간 안에서 f의 최대값, 이 녀석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는데 gt들을 관찰해본 결과 t의 값이 증가하더라도 gt는 항상 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대요. 그러기 위한 a의 최소값을 결정을 해보래. 보죠? 일단 그러면 fx의 최대값을 먼저 관찰해봐야죠. 구간 안에서 만약에 t가 0이라면 어떻게 되나? t가 0이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관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빼기 1부터 1 구간 안에서 관찰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t의 값이 예를 들어서 0이라면 이 구간 안에 있는 최대값 f의 최대값은 1에서 나오게 될 거고 따라서 f의 1이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 g0가 되죠.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5네요. 5. 이미 5가 확보되어 있네. 그치? 5가 확보되어 있어. 그러면 t 빼기 1과 t 더하기 1이라는 구간이 오른쪽으로 커진다 하더라도 fx의 최대값 gt는 항상 5 이상이어야 돼. 관찰 한번 해보면 5가 있으면 이 축의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5인 순간이 있을 거거든. 그죠? 좌우 대칭일 거니까 1이 있으면 얼마가 있죠? 0과 6의 중점이 3이니까 얼마야? 5면 되나 그지? x좌표가 5일 때의 함수값도 5거든 여전히. 괜찮으시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t 빼기 1과 t 더하기 1이 t의 값이 0을 기준으로 점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현재 이 구간 안에 있는 이 손가락 구간 안에 있는 fx의 최대값은 5보다는 큰 거죠. 5보다는 큰 거라고. 이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5보다는 현재 클 거라고. 그죠? 5보다 크거나 같은 요 얘네들 위로 볼록인 얘네들을 t-1과 t 더하기 1 사이에 빨간색 구간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gt의 값은 5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t 빼기 1이라는 요 작은 왼쪽 구간이 뭘 벗어났을 때 5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지. 이해되시죠? 5를 벗어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t-1하고 t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시나 이 t 빼기 1에서는 5보다는 함수값이 작아질 테니까 그럼 얘가 최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작은 거니까 구간 안의 최대값은 여전히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반드시 이 구간 안의 최대값은 얘가 아니라 얘가 되고 이 녀석의 값이 반드시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태여야만 하는 거죠. 언제부터? t-1 이 얼마일 때부터 5가 되는 순간부터 반대편에 있는 t 플러스 1 값이 얼마여야 돼? 얘가 5여야 되는 거지, 그지? 이때 요점의 좌표가 t 더하기 1이어야 하고, 그죠? 안다세? 그냥 t 더하기 1에서 함수값이 5일 때 5여야만 구간이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5보다 크거나 같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GT의 최소값은 5가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 t 빼기 5니까 t는 얼마야? 6일 거고 t가 6이라면 오른쪽 t 더하기 1의 값은 7이 될 거고 결국에는 7에서의 함수값이 뭐보다? 사실은 5가 되는 순간이겠죠.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면 7을 집어넣으면 함수값 a 곱하기 로그 4에 7 집어넣으면 2가 되나요? 얘가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치? 되시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우리가 원하는 a의 최소값은 10이 된다. 지나가도록 하고요. 22번 관찰 22번 같이 해볼게요. 볼게요. 최고치 한계수의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함수 f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죠? 를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데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항상 0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0이거나 둘 중 하나가 0이거나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즉 부호가 같아야 돼. 즉 부호가 반대인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 이 k-1과 k 더하기 간격이 2잖아. 그죠? 이 차이가 나거든. 이 차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봐봐.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근 혹은 두 근 사이에 정수값이 있어버리면 어떤 일이 거죠? 만족할 수 있어 없어? 다시 3차 함수가 x수가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 있을 거 아니야. 맥시멈 3개.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물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지만 하나면 안 되죠. 하나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x수가 만나는 교점이 하나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정수든 정수가 아니든 관계없이. 그렇잖아. 얘가 어떤 정수라고 한번 해볼까? 1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0하고 어디? 2에서 이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k 정수가 존재하게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교점이 하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일단 교점이 3개인 경우도 이러면 안 돼. 어떤 정수가 두 근 사이에 존재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정수값을 k-1로 설정하고 그 다음 n 더하기 2라는 녀석이 있을 거고, 그죠? 이해되십니까? 쌤, n하고 n 더하기 n하고 n이 있고 n 더하기 1도 있고 n 더하기 2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마찬가지라고. k-1이 특정 정수 n 더하기 2가 되는 순간 얘보다 두 칸 더 큰 n 더하기 4에서의 함수값과 부호가 반대가 돼버리잖아.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3차 함수가 x수가 만나는 교점들 사이에는 정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럼 가장 심플한 게 이런 거지. 가장 심플한 게 알파, 베타, 감마 각각이 정수여서 그 정수들의 간격이 1차이 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0, 1, 2, 4, 2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치?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일 때 한번 가정을 해볼까? 물론 얘 아닌 또 다른 상황도 있어. 왜? 두 개의 교점 사이에 정수근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두 교점의 간격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큰 경우는 당연히 안 됐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작은 경우는 이따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태일 때 보자고 상황을. 그죠? 어떤 값 k-1 정수값하고 간격이 2가 되는 k 더하기 1 사이에서 부가 항상 같아. 봅시다. k-2가 됐어요. 두 칸 차이나 여전히 0보다 작지 않죠. 0보다 작지 않아. 그 다음 또 한 칸을 가. 여전히 1하고 3 사이의 부는 반대가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또 한 칸을 가. 0, 2가 되겠지. k 빼기 1과 k 더하기 1이. 그럼 여전히 0이니까 0보다 작다를 만족하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봐도 만족하지 않아. 오른쪽으로 봐도 만족하지 않아. 그지? 따라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그런 정수가. 따라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야. 얘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됐죠? 근데 두 번째 어떤 조건이 나와 있어?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도 마이너스 4분의 1 즉 음수값을 갖고요. 봐봐! f 프라임 4분의 1의 값도 무슨 값을 갖는데 음수값을 갖는데 그러면 0, 1, 2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연달아 세 정수가 세 근일 때 연달아 세 개의 정수가 세 근일 때 그죠?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1에서 부호가 모두 다 음수라면 어떤 상황이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지. 빼기 1, 0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괜찮아? 그런 상황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볼 상황은 뭐야? 색은 알파, 베타, 감마가 얘네들의 차이가 각각 1 차이 날 때 알파, 베타, 감마의 차이가 1 차이일 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 볼까요? 실제로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모순 없는지를 판단을 해봐야죠. 관찰 fx는 어떻게 돼요? x 괄호에 x 더하기 1에 x 빼기 1이 돼. 따라오시나요? 첫 번째 상황.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모순이 나오죠. 값이 안 나와. fx를 써보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가 돼요. 그지? 그러면 f 프라임 x를 결정해보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거든. f 프라임의 마이너스 4분의 1 계산해본 결과 16분의 1에다가 3이니까 16분의 3에다가 1이니까 얼마나? 어쨌든 마이너스 4분의 1이 안 나오죠. 그지? 이런 상황은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달아 세 교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어쨌든 0에서의 함수값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0 근처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는 음수니까 어찌 됐든 0 근처에서는 감소여야 돼. 감소. 근데 근들 중 하나가 0이 아닐 수도 있거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죠. 그치? 그럴 수도 있잖아. 물론 0에서의 함수값이 어떤 상태로 함수값은 음수인 상태로 감소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그치? 봐봐. 연달아 세 교점을 가질 때는 안 됐어. 이런 상황 볼까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정수가 빼기 1이 있을 거고 빼기가 있을 거고 뭐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텐데 봅시다. 3차 함수의 최고 차항 개수는 무슨 수야? 지금 현재 1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할 테니까 그치? 감소한다면 어디인가 증가해서 내려오겠지. 그럼 어디선가 교점이 존재할 거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교점 사이에 최초 교점 사이에 3차 함수의 교점 사이에 정수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얘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볼까요? 0에서의 현재 함수값은 양수야. 그러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0보다 커졌을 때 어디선가 0보다 큰 구간에 교점이 생길 텐데 0보다 큰 구간의 교점이 0과 빼기 1 두 개 이상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지나면 되나?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왼쪽으로 할수록 감소는 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안 돼. 이러면 되나? 안 돼 이것도 그지? 이해돼요 이거? 왜? 증가해서 빼기 1보다 오른쪽에 교점을 갖는데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버리면 반드시 뭐인 두 근 사이에 뭐가 존재해버려? 0이 존재해버리죠. 이해되나요? 아까 교점이 하나인 경우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교점이 생기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되시죠? 왼쪽 경우는 안 된다고. 얘도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동일한 논리로. 왜? 언젠가 증가할 거거든.
근데 이 교점이 1보다 작다 하더라도 두 번째 교점 첫 번째 두 번째 교점과 세 번째 교점 사이에 반드시 뭐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 0을 포함하게 되어 있잖아. 안 된다고 이러면 그지? 정수가 존재해버리죠. 부호가 반대가 되는 정수가 존재하게 되고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0에서는 뭐 해야 돼? 0이어야 한다는 거죠. 양수여도 안 되고 음수여도 안 된다. 괜찮아? 되십니까? 감소한 상태로 0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근데 아까 뭐였어? 빼길 0, 1은 안 된다 그랬잖아? 봐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을 때 이런 상황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안 되죠 얘도. 돼 안 돼? 간격이 2가 됐을 때 k 빼기 1과 k 더하기 1 간격이 2인 요 두 점 k-1과 k 더하기 1 각각 하나가 빼기 1이고 하나가 1이라면 부호가 서로 뭐가 돼? 반대가 되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 근 모두 0을 제외한 나머지 두 근이 모두 다 빼기 1과 1 사이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치? 두 근 사이에 정수는 없어요. 두 근 사이에 정수는 없어요. 간격이 2가 되는 순간 양수지만 얘는 0이야. 0일 때 2, 양수지만 0이니까 0보다 작다를 만족할 수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도 1, 2, 0보다 작다를 만족할 수 없지. 되시죠? 왼쪽으로 와도 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되고 마이너스 2, 0, 0이니까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두 가지 상황이네, 그죠? 두 가지. 이렇게 생겨 있거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상황 둘 중 하나일 거야. K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양수인 경우를 풀게.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모수는 나온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fx를 가정하기에 x 플러스 1에 x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해설강이 쌤이 제일 먼저 올리지 않을까 싶어. 아니 물론 올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좀 더 수업을 빨리 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 아무튼 쌤 유튜브에도 올릴 거거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동당. 얘가 될 거고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거 살짝 전개하고 갈까? x 세제곱에 1 마이너스 k의 x 제곱에 마이너스 kx가 되고요. 그죠?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면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x는 3의 x 제곱에 2의 1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16분의 3 x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이거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맞나요? 괜찮아? 그러면 2분의 k 넘기고 볼까요? 16분의 3에다가 플러스 16분의 4에다가 맞습니까 지금? 맞아?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그럼 양수인가 모순인가? 얘가 답이잖아? 그럼 약간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을 해봤거든요? 16분의 4 맞죠? 그 다음 얘는 얼마야? 16분의 8인가? 그럼 K가 음수 나오는데? 그럼 모순이잖아. 그치? 모순 K가 양수가 됐잖아. 모순이죠. 그러면 얘인 거네. 아 속상하네. 둘 중 하나였는데 아무튼 좋아. 그럼 이때는 fx에다가 fx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k죠. 그치?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계산 마무리 22번이니까 계산을 마무리를 해봐야죠. fx 써보면 다시 fx는
x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k. 이때 k는 음수일 거니까, 그죠? 음수. 이 상황. 봅시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1 더하기 k의 x제곱 플러스 k 곱하기 x 미분 f 프라임 x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1 더하기 k의 x 플러스 k 빨리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어. 16분의 3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k 2분의 3k 자 마이너스 4분의 1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2분의 3k는 뭐 16 곱해서 정리를 해도 돼. 16 곱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데 얼마가 되나 이거? 16분의 통분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얼마야? 4인가요? 그럼 12에다 15 마이너스 15 16분의 마이너스 15 그죠? 따라서 3 나눠 5 8 k는 얼마? 마이너스 8분의 5 되십니까? 좋아 그러면 fx는 k 대신에 8분의 5 뿅 8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맡겨도 되겠죠? 설마 아니야 그것까지 계산해줘 8 집어넣어 8 곱하기 7 곱하기 8 플러스 8분의 5 그러면 7 곱하기 8 집어넣으면 64 더하기 5 맞아? 그럼 69 더하기 7 79 63에 6 7에 얼마야? 42 483 답 맞나 확인 맞겠죠 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으로 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미적분 해보자.